자,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김경진의 밑줄 시간인데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방금 전에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질문할 때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저희 코너 실업자들에서 이쪽으로 옮겨 타셨는데, 네. 예, 더 나으십니까 이쪽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멋진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LH 압수수색이 어제 보니까 전격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했던데 보니까요. 네. 이거 시점이라든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경찰이나 정부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긴데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의혹 제기한 시점이 2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의혹 당사자들이 자료를 이미 폐기할 시간이 좀 가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찰이 우왕좌왕한 게 시당초 정부가 지금 이게 수사가 아니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사 체제까지 같이 이어졌거든요,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조사가 아니라 수사 체제로 적극 대처를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격려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정부의 조사단에 이제 LH를 관할하는 부처 국토교통부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합조단에. 네. 이제 이른바 셀프 조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보면 일단 지금 LH하고 국토부 전 직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의 대상인데 합동조사가 주체가 된다. 그거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더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변창훈 장관의 말씀이잖아요, 보면. 이게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또는 무슨 갑자기 신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 아니냐, 개발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게 그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수십억씩 해가면서 지금 샀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시고 장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 처벌하고 제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의아심이 들어서 조금 장관의 이런 말씀은 국민들에게 좀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관련해서 잠시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나서는 게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검찰총장 물러난 윤석열 전 총장도 퇴임 후에 첫 발언이 LH 특유 의혹이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검찰총장 하셨던 분답게 이게 지금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별로 이게 가족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돈 되는 땅을 이렇게 특정을 해서 거래된 시점이라든지 거래 단위 그리고 자금원 추적을 통해서 실소유주 관계를 밝혀내는 수사 방식이 아마 제일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합수단에서 많이 좀 참작을 해서 아마 수사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현재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대부분의 사건의 수사를 지금 경찰이 맡도록 제도 개선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저도 좀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어보고 경찰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경진 전 의원과 주요 정치권 이슈에 밑줄 긋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해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근데 이제 경찰이죠, 국수본도 지금 이 수사에 명운을 걸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수사 종결권도 사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근데 지금 사실 수사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믿어보고 맡겨보고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히 자금원 추적이라든지 이런 기법상으로 좀 더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경찰 스스로 또는 이제 어차피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또 검찰과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검찰의 전문성 있는 검사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보면 이게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또 총리께서도 이게 합수본부장 불러가지고 국가수사본부장 불러서 이런저런 당부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래서 이제 낙하산 논란도 있었는데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여당 정치인이 나온다. 또 고위공직자가 나온다. 그러면 경찰이 얼마만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존 검찰이 이렇게 깨졌던 것은 뭐냐면 현 정권 수사하다가 이렇게 잔통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똑같은 문제들이 아마 경찰에서도 잠재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의 수사 능력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제 정인이 사건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또 이영구 법무부 차관 사건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행 경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그런 우려를 경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독립성 문제 이게 투기 사건이라고 보이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고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하신 변창흠 장관이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책임지게 지겠다 얘기는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물러나라 그럽니다. 물러나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도 아마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전에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박수현 지금 전 의원께서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게 무슨 구조적인 투기가 아닌 것 같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은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은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 아는 사람들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급을 책임지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그때 그 문제가 그때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언동들을 보면 이게 과연 장관으로서 어떤 리더로서 자질이 있나 근데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도 아마 지금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별의 순간 잡았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는데 옛날에 안철수 후보 한 10년 전에도 대해서 이런 표현 썼었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저도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별의 순간이라는 게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 뭔가 새로운 단계로 건너가는 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대선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오차범위 밖에 1위를 하는 것으로 나온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이 윤석열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당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하다가 가진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사표 내고 나왔고, 그래서 검사로서 윤석열은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어떨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심판 의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국 사건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 등등 관련해가지고 사법적 영역에서 현재의 민주당과 대통령이 취했던 잘못된 자세를 좀 심판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절한 대통령 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윤석열 이제 전 총장에게 이제 그 마음이 집중이 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중도층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뭔가 제3 세력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3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아마 총장 사표를 내는 순간 지지율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총장이 정치권에 합류 언제 할까요? 뭐 많이 뭐 보면 여론에서는 아니 저 언론에서는요. 뭐 보궐선거 끝나고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뭐 사퇴한 것 자체로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예. 아마 그 각각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어떤 지지율에 한 5% 정도는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마 정중동으로 관망을 하면서 물밑에서 이런저런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또 정리하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 정작 궁금한 것은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를 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독자 세력화를 해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과 밑줄 긋고 있는데 청취자 7681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목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없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팬이신가 봅니다. 네, 그러신 모양이네. 예, 예. 네. 실업자에서의 활약에 이어서 이번 밑줄에서도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지금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두 후보가 지금 보니까 그 단일화 방식 두고 막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사실 단일화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애시당초 출마할 때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좀 많은 웃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직을 맡지 못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거의 끝장이 아닌가 싶어서 예. 두 분 다 아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일화는 성사가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디테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단일화는 결국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그리고 예. 밖에 마찰이 밖으로 안 새어 나오는 그런 단일화 협상 과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한 밑줄 긋기였습니다.